오늘도 여야 당별로 공천자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공천 결정을 두고 후보자 사이에 잡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친구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린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친구들은 이 남성 아버지의 재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건데 당사자는 잠적했습니다. 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가 오히려 동물 학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해당 시설을 지원해왔습니다. 광양시가 서울대법 개정 철회를 위해 다른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학술림이 있는 구례군과 경기도 광주시 등인데 법률안 철회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동창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한 4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친구들은 시의회 의장인 아버지의 재력을 믿고 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준 건데 당사자는 한 달이 넘도록 잠적 상태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중견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41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친구 2명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1년 동안 빌린 돈은 모두 1억 1,800만 원.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단 말에 친구들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2달 뒤. 전화도 안 되고 저랑 제 친구 한 수백 통은 했을 것 같아요. A씨의 아버지는 현직 시의회 의장에 몇 개의 사업체를 거느린 재력가로 알려져 있던 상황. A씨가 근무했던 건설업체도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인력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도 하고 어차피 회사도 물려받고 내가 할 건데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집안 배경에다 평소 재력을 과시했던 A씨의 언행에 동창들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들한테도 빌린 돈이 상당하고 계속해서 이제 피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해서. A씨가 잠적하면서 보증을 섰던 또 다른 동창생은 대신 돈을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데 이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지역선거구도 각 당별로 공천자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공천 결정을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 잡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른바 친노 계열 후보들을 공천심사에서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혁신성과 신선함을 척도로 한 공천을 통해 호남 민심을 돌려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배제되지 않을 것 같은 인사나 나름대로 당에 헌신한 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반면 총선 승리와 나아가 정권 교체를 위한 희생이라면 당의 방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중앙당의 공정하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납니다만은 신뢰의 정치를 하고 또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 각오 그대로 우리 중앙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공천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이 패권주의 등을 거론하며 공천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민의당이 혁신 비전을 외치면서도 공천 혁신은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당이 기존 정당보다도 더 구태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 새 정치를 표방한 정당의 공천입니까?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 같은 당 공천 결정과 방식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신인을 대거 공천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새 인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정치를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거쳐갔지만은 그동안에 하는 걸 보면은 좀 시정할 바가 많아요. 당을 바꿔 출마하는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천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오신 분들은 공천을 안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공천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이번 주까지 공천 경선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호남 패권을 쥐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과 함께 새누리당의 약진도 만만치 않은 만큼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진통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주까지 지역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경선 진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유성 국민의당 광양 구례 곡성 예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적인 여론조사 방식 경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구의 김현옥 예비 후보도 당의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탈당 행보를 시사했습니다. 여수 지역에 출마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배포한 선거 캠프 팀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온라인상의 사모임을 만든 뒤 여수 지역 예비 후보 A씨를 위해 제작한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올해 2월쯤 해당 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유튜브 등의 SNS에 올린 혐의로 A 후보 선거 캠프 SNS 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순천 지역구 구희승 국민의당 예비 후보가 국민의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는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정호준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에 따라 의원 수 20명을 채워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는 이어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4.13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 확산과 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라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됐던 유기견들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그동안 법규까지 어겨가며 해당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부병에 걸려 털이 빠지고 곳곳에 상처가 났습니다. 순천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 방치돼 있던 이 강아지는 지난 10일 구조돼 치료 중입니다. 구조 당시 사진입니다. 비쩍 마른 강아지들. 한쪽엔 한참이나 치우지 않은 듯 배설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말라있는 상태인데 복부는 너무 팽창돼 있는 거예요. 못 먹은 상태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있는 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10년 가까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한 문모 씨는 한 달 정도만 관리가 안 됐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뭐 제가 일당을 벌고 돈을 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받는다고요? 이 보호소에 위탁을 준 순천시는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문 씨를 도왔습니다. 문 씨에게 시 소유의 땅을 2년 가까이 공짜로 빌려줬고 단체에만 유기동물 보호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개인 자격인 문 씨에게 8년 동안 운영을 맡겼습니다. 지난 2008년 동물보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뒤 순천시는 지금까지 유기동물 위탁 기준이나 시설물 기준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위탁 처리 이후에 분양이랄지 입양이랄지 추적 관리가 좀 약간 면밀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좀 보완해서. 순천시는 민원이 빗발치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시가 이른바 서울대법 개정 철회를 위해 서울대 학술림이 있는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양시와 구례군, 경기 광주시와 안양시는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서울대 법인화법이 지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한다며 법률안 철회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서울대학교가 관리하는 학술림 등 국유재산은 국가자산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국민의 보건, 교육, 문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공의 재산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문제가 총선 이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교육청이 돌산청사의 국제교육원 유치를 위해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다며 오는 5월까지 유치가 확정되면 시의회에 다시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도 교육부 투융자 결과에 따라 국제교육원 유치가 결정되는 만큼 투융자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명품 농산물을 집중 육성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간 오이를 전국 최고 주산지로 육성하기 위해
순천형 비닐하우스와 생산비 절감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서 딸기묘는 우량묘 생산을 통해 전국 딸기 주산단지와 연계하고 도사 미나리도 유기농 자재 공급으로 친환경 인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12개 읍면동에 이 같은 지역 특산품 12개 품목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진도 쌍계사에서 유화기법으로 그려진 불교 탱화가 발견됐는데요. 이번엔 쌍계사의 목조불상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돼 국가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1648년 조선인조 26년 창건된 진도 쌍계사입니다. 대웅전 불전에 본존불과 협시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1600년대 제작된 목조 3존 불좌상입니다. 진도 쌍계사가 3존불 내부에 넣어졌던 복작물을 살펴본 결과 발원문과 불경 서적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불상을 만든 장인, 쌍계사의 시주자 명단, 쌍계사에 머물렀던 스님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과 육지의 영혼을 달래는 불교의식, 수륙제를 위해 불상이 조성된 사실은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존불 제작 책임자로 나타난 희장 스님이 만든 순천 송광사, 함양 법인사의 다른 불상은 이미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쌍계사를 의미를 집어넣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넣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진도 땅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의미로 천하제일이라는 글도 같이 넣어서 넣었다라는 게. 진도군은 쌍계사 삼존불이 보물로 지정되면 1971년 금골산 5층 석탑 이후 45년 만에 경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가 봉화산 둘레길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540만 명의 관광객을 올해도 지역 경제의 새로운 구매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봉화산 둘레길에 연장 110m 길이의 출렁다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과 용역 등을 거쳐 7, 8월에 착공해 올해 말까지 완공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봉화산 출렁다리가 조성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와 추억거리를 제공해 지역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위급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 집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경찰서 여성 안심지킴이 집 대표와 함께 여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6개소에 이르는 여성 안심지킴이 집은 여성이 위급 상황 때 안심지킴이 집으로 들어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귀가를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당시 주역이었던 공무원들이 다시 여수를 찾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박람회 개최와 유치 당시 조직위원회 등으로 파견됐던 중앙부처와 전남도, 여수시 공무원 등 120여 명을 여수로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